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30분 경비실 안에서 한설아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손에 든 것은 300년 된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그 옆에 놓인 활. 그리고 절대 만지지 마시오라고 적힌 빨간 팻말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제발, 소리가 나와줘. 58년을 살면서 이런 간절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가슴이 터질 듯 뛰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지만 이상하게도 확신이 있었다. 이 악기를 잡는 순간 40년 전 포기했던 그 꿈이 되살아날 것 같았다. 활을 현에 댔다. 그리고 천천히 첫 음이 흘러나왔다. 놀랍도록 완벽한, 마치 세상 모든 아픔을 어루만지는 듯한 그 소리에 설아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5층 사무실에서 그 연주를 듣고 있던 한 남자였다. 이선우 회장은 30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의 연주를 듣고 있다는 걸 아직 몰랐다.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다. 한설아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하고 경비실로 향했다. 강남의 초호화 아파트 단지 르네상스 팰리스에서 경비원으로 일한 지 벌써 20년. 처음엔 임시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이곳이 그녀의 전부가 되어버렸다. 안녕하세요, 설아 씨. 야간 경비를 서던 김 반장이 인계서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다. 밤에 별일 없으셨죠? 조용했어요. 아, 그런데 1504호에서 어제 늦게 이사짐 들어오는 거 도와드렸는데 그분이 설아 씨 칭찬 많이 하시더라고요. 친절하고 꼼꼼하다고. 설아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요즘엔 왠지 허전함만 더해졌다. 마치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 김 반장이 퇴근하고 나자 설아는 로비를 둘러봤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고 천장에 걸린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 그리고 로비 한가운데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된 그 바이올린이 있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1724년작. 입주민 대표인 이선우 회장 부인의 소장품이라고 했다. 한 달 전부터 이곳에 전시되기 시작했는데 처음 봤을 때부터 설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절대 만지지 마시오.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빨간 글씨로 쓰인 경고문이 케이스 앞에 붙어 있었다. 하지만 설아는 매일 아침 그 바이올린을 닫고 케이스 주변을 정리하는 게 일과가 되어 있었다. 관리사무소에서 지시한 업무였다. 바이올린을 바라보며 걸레로 케이스를 닦는데 문득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다. 설아야, 바이올린 배우고 싶다고? 18살 때 엄마가 물어봤던 그 말. 당시 설아는 TV에서 본 연주자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었다. 현을 타고 흘러나오는 선율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뒤흔들 수 있는지 신기하고 부러웠다. 음악원 등록금이 얼마인지 알아볼까. 하지만 집안 형편상 꿈은 꿈일 뿐이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다 다리를 다쳐서 제대로 일을 못했고 엄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설아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해야 했다. 나중에 돈 벌면 배워보자. 그렇게 말해놓고는 40년이 흘러버렸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58살의 손가락으로 바이올린을 배운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설아는 한숨을 쉬며 케이스 닫기를 마쳤다. 그런데 바이올린을 자세히 보니 현 하나가 약간 느슨해 보였다. 이거
괜찮나? 관리사무소에 말해야 할까 잠깐 고민했지만 워낙 예민한 악기라 건드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게 떠올랐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온 이선우 회장이 로비로 걸어왔다. 60세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다. 르네상스 팰리스의 입주민 대표이면서 동시에 이곳에서 가장 큰 평수를 가진 집주인이기도 했다. 설아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설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선우 회장은 다른 부유한 입주민들과 달리 경비원들에게도 항상 정중했다. 가끔 명절 때는 용돈을 따로 챙겨주기도 했고,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상담도 해주었다. 바이올린 상태는 괜찮나요? 네,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회장은 잠시 바이올린을 바라봤다. 그의 표정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지만 설아는 눈치채지 못했다. 혹시 바이올린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설아는 당황했다. 아니요. 그냥 보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렇군요.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무실로 올라갔다. 하지만 설아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했을까? 점심시간이 되자 입주민들이 하나둘 로비로 나오기 시작했다. 설아는 평소처럼 안내 데스크에 앉아서 택배와 방문객 관리를 했다. 설아 씨. 1203호에 사는 박 여사가 다가왔다. 60대 초반의 화려한 옷차림을 한 여자였는데 이 동네 소식통으로 유명했다. 혹시 들었어요? 그 바이올린 말이에요. 바이올린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소문인데 폐기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설아는 깜짝 놀랐다. 폐기요? 왜요? 글쎄요, 뭔가 위생상 문제가 있다나. 요즘 감염병 때문에 예민하잖아요. 특히 관악기나 현악기는 더 조심한다고 하더라고요. 박 여사는 목소리를 낮췄다. 사실 회장 부인이 최근에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런 것들에 더 민감해지신 것 같아요. 만약 정말 폐기한다면 아깝긴 하지만 설아의 가슴이 철렁했다. 폐기라니. 그 아름다운 악기가 사라진다는 뜻인가?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냥 소문일 수도 있고.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세요. 박 여사가 가고 나서도 설아는 바이올린을 계속 바라봤다. 갑자기 그 악기가 너무 외로워 보였다. 유리 케이스 안에 혼자 갇혀서 아무도 연주해주지 않는 채 전시품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다. 오후 내내 설아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입주민들이 바이올린 앞을 지나갈 때마다 무심한 표정을 짓는 게 더욱 마음에 걸렸다. 그들에게는 그냥 비싼 장식품일 뿐이었다. 하지만 설아에게는 달랐다. 어릴 적부터 음악에 목말라 했던 자신의 마음을 아는 유일한 존재 같았다. 저녁 7시 설아의 근무가 끝났다. 야간 경비원인 정 씨가 와서 인계를 받았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네, 별일 없이 마무리하시길 바라요. 설아는 집으로 가려다가 발걸음을 멈췄다. 바이올린이 있는 로비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조명이 어둑해져서 더욱 쓸쓸해 보였다. 정말 폐기되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만약 정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설아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 있으니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다. 바이올린 연주를 들어본 게 언제였을까? TV에서 가끔 나오는 클래식 음악 말고
진짜 생생한 연주를. 설아는 핸드폰을 꺼내서 바이올린 연주를 검색해봤다. 여러 동영상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연주자의 공연 영상을 클릭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에 설아는 숨을 멈췄다. 아름다웠다. 슬프면서도 희망적이고 격정적이면서도 부드러웠다. 어떻게 나무와 현으로 만든 악기에서 이런 소리가 날 수 있을까? 영상 속 연주자의 손놀림을 유심히 봤다. 활을 잡는 법, 현을 누르는 위치, 몸의 자세. 모든 게 신기했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물론 지금까지 한 번도 바이올린을 제대로 만져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상한 확신이 있었다. 그날 밤 설아는 꿈을 꿨다. 자신이 무대 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다. 수많은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며 들어주고 있었고, 연주가 끝나자 기립박수를 보내주었다. 너무나 생생한 꿈이어서 깨고 나서도 한동안 현실감이 없었다. 다음 날 새벽 설아는 평소보다 일찍 경비실에 도착했다. 야간 경비원은 아직 순찰을 돌고 있었고 로비에는 설아 혼자뿐이었다. 바이올린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어제와 달리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어서 악기가 더욱 고급스럽게 보였다. 정말 아름답다. 설아는 케이스 주위를 천천히 둘러봤다. 혹시 열쇠 같은 게 있을까? 물론 함부로 열어볼 생각은 없었다. 그냥 궁금할 뿐이었다. 그런데 케이스 옆쪽에 작은 버튼이 있었다. 눌러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케이스를 여는 장치인 것 같았다. 정말 만약에 이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면 설아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만약 실수로라도 악기를 망가뜨린다면 몇억 원짜리 바이올린이라고 했는데 자신의 평생 월급으로도 배상할 수 없을 것이다. 야간 경비원이 순찰에서 돌아왔다. 일찍 오셨네요. 네, 일찍 잠들어서요. 설아는 자연스럽게 바이올린에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그 악기가 신경 쓰였다. 낮 동안에도 여러 입주민들이 바이올린에 대해 얘기했다. 대부분은 폐기 소문에 대한 것이었다. 정말 아깝긴 하지만 안전이 우선이죠. 요즘 같은 때에는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보기만 하던 건데 없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설아의 가슴이 아팠다. 저들은 모르는 것이다. 저 바이올린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오후 3시쯤 관리사무소에서 공지사항이 나왔다. 입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로비에 전시 중인 바이올린의 전시 기간이 이번 주말로 종료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아는 공지사항을 보고 가슴이 내려앉았다. 역시 폐기되는 건 아니었지만 전시가 끝나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주말이면 내일 모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설아는 마음이 급해졌다. 그날 저녁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간 설아는 인터넷을 뒤져서 바이올린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다. 연주법, 자세, 기본적인 이론까지. 밤늦게까지 영상을 보고 글을 읽었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연주해 볼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이 간절해졌다. 물론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다음 날 새벽 설아는 또 일찍 출근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마음가짐이었다. 정말 미친 생각이지만 로비에 도착한 설아는 주위를 둘러봤다. 야간 경비원은 지하 주차장을 순찰 중이었고 CCTV는 주출입구 쪽만 비추고 있었다. 바이올린이 있는 로비 중앙은 사각지대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설아는 천천히 바이올린 케이스에 다가갔다. 작은 버튼을 발견했을 때는 손이 떨렸다. 이건 정말 안 돼. 만약 들키면.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평생 후회할 거야.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 설아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버튼을 눌렀다. 케이스가 조용히 열렸다. 바이올린이 그곳에 있었다. 생각보다 작고 우아했다. 나무의 결이 아름다웠고 현들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활도 옆에 놓여 있었다. 설아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을 들었다.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역사의 무게는 어마어마했다. 300년 동안 수많은 연주자들의 손을 거쳐온 악기였다. 어깨에 바이올린을 올려놓았다. 어젯밤에 본 영상대로 자세를 맞춰봤다. 어색했지만 그럭저럭 모양이 나왔다. 이제 활을 잡을 차례였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몇 번 시도 끝에 겨우 활을 쥘 수 있었다. 활을 혀내 댔다. 그 순간 설아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악기가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았다. 40년 전 포기했던 꿈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천천히 활을 움직였다. 첫 음이 울려 퍼졌다. 놀라웠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소리였다. 로비 전체에 선율이 퍼져나갔다. 설아는 눈물이 나는 걸 참으며 계속 연주했다. 어떤 곡을 연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었다.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활을 움직였다. 슬프면서도 희망적인 선율이었다. 58년간 살아오면서 느꼈던 모든 감정이 음악에 담겨 있었다. 5층 사무실에서 야간 업무를 보고 있던 이선우 회장은 갑자기 들려오는 바이올린 소리에 펜을 멈췄다. 처음에는 라디오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너무 선명하고 가까웠다. 설마.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리는 분명히 아래층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복도로 나가서 귀를 기울였다. 확실했다. 로비에서 바이올린 연주가 들려오고 있었다. 누가? 회장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연주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다. 조심스럽게 로비로 나가봤다. 그리고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한설아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다. 눈을 감고 온몸으로 음악에 몰입한 채로. 회장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바라봤다. 연주는 계속되었다. 기교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연주였다. 특히 선율을 풀어내는 방식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 설마. 회장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작은 아이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모습. 지금 한설아와 똑같은 방식으로 몸을 흔들며 똑같은 표정으로. 아니야. 우연의 일치겠지. 하지만 연주가 계속될수록 확신이 들었다. 이 연주 스타일, 이 감정 표현. 분명히 어디서 본 적이 있었다.
연주가 끝났다. 설아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뒤돌아서다가 이선우 회장과 눈이 마주쳤다. 아! 설아는 깜짝 놀라서 바이올린을 떨어뜨릴 뻔했다. 다행히 간신히 붙잡았지만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하지만 회장은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복잡한 표정으로 설아를 바라봤다. 언제부터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연주할 줄 모릅니다. 그냥 방금 들은 건 뭡니까? 설아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도 어떻게 연주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아닙니다. 회장이 설아의 말을 끊었다. 연주. 아름다웠습니다. 설아는 놀랐다. 혼날 줄 알았는데 칭찬을 받다니. 정말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까? 네. 어릴 때 배우고 싶었지만 형편상 못 배웠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묻기 어려운 질문을 했다. 혹시 어릴 때 이름이 뭐였습니까? 네. 아니, 가족사항 같은 것들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설아는 당황했다. 저는 고아였습니다. 18개월 때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들었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급변했다. 18개월? 네. 그때 이름은 김설아였는데 성을 바꿔서 지금은 한설아입니다. 회장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마치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혹시 몸 어디에 특별한 표시 같은 게 있습니까? 표시요? 점이나 상처 아니면. 설아는 더욱 당황했다. 왜 갑자기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걸까? 오른쪽 어깨에 작은 꽃 모양 점이 있긴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회장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회장님, 혹시 제가 실수를.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장은 엘리베이터에 탔다. 문이 닫히면서 설아와의 눈맞춤이 끊어졌다. 설아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무슨 일인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다.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조심스럽게 넣고 케이스를 닫았다.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하지만 손에는 아직 바이올린의 감촉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귀에는 자신이 연주했던 선율이 맴돌고 있었다. 나 정말 연주한 거야? 믿기지 않았다.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바이올린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주했다니. 5층에서 이선우 회장은 사무실에 앉아서 책상 서랍을 열었다.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다. 상자 안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3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작은 바이올린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이의 오른쪽 어깨에는 꽃 모양 점이 선명하게 보였다. 설아야.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30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이 바로 코앞에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설아는 평소와 다른 기분으로 출근했다. 어젯밤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아직도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선우 회장의 이상한 반응이 계속 신경 쓰였다. 경비실에 도착하자 야간 경비원이 인계서를 건네며 말했다. 어제 새벽에 회장님이 내려오셨더라고요.
뭔가 급한 일이 있으신 것 같았는데 설아는 가슴이 철렁했다. 역시 바이올린 연주를 들킨 게 틀림없었다. 특별한 말씀은 안 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잠시 로비를 둘러보시고 올라가셨어요. 다행히 바이올린에 대한 얘기는 안 한 것 같았다. 하지만 설아는 여전히 불안했다. 오전 내내 이선우 회장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서 신경이 쓰였다. 하지만 회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관리사무소에서 공지가 나왔다. 바이올린 전시 종료에 따른 철거 작업이 오늘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잠시 로비 이용에 불편을 드릴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설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정말로 바이올린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오후 2시 50분 철거업체 직원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전문적인 장비를 가지고 와서 바이올린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옮기기 시작했다. 설아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참았다. 어젯밤 단 한 번의 연주가 마지막이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거가 끝나고 나자 로비는 텅 비어 보였다. 바이올린이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설아는 그날 저녁까지 계속 그 자리를 바라봤다. 마치 소중한 친구를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간 설아은 우울했다. 바이올린 연주 영상을 봐도 예전만큼 감동이 오지 않았다. 직접 연주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연주해볼 방법은 없을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바이올린은 비싸고 배울 곳도 마땅치 않았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설아 씨, 이선우입니다. 설아는 깜짝 놀랐다. 회장이 직접 전화를 하다니. 아, 회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요? 네. 급한 일이라서요. 카페에서 만나시죠. 설아는 당황했다. 혹시 어제 일 때문에 문제가 된 건 아닐까? 혹시 제가 잘못한 일이 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얘기입니다. 30분 후 설아는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이선우 회장을 만났다. 회장은 평소보다 긴장한 모습이었다. 앉으세요. 설아가 자리에 앉자 회장은 잠시 말을 못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설아 씨, 제가 어제 이상한 질문들을 했죠. 네. 사실 개인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회장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 사진을 보시겠어요? 설아가 사진을 받아들었다. 작은 여자아이가 바이올린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30년 전에 잃어버린. 설아는 고개를 들었다. 회장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다. 30년 전 제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습니다. 그때 아내와 함께 이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하루는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경찰에 신고하고 사방팔방 찾아다녔지만 소용없었어요. 유괴인지 미아가 된 건지 단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설아는 점점 불안해졌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그런데 어제 설아 씨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연주하는 스타일이, 표정이, 몸짓이 제 딸과 똑같았거든요.
설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설아 씨가 18개월 때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했을 때, 그리고 오른쪽 어깨에 꽃 모양 점이 있다고 했을 때, 회장은 사진의 뒷면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설아, 3살. 오른쪽 어깨 꽃 모양 점. 설아는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자신과 똑같은 이름, 똑같은 특징. 이건 우연이겠죠.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확실하게 알아보고 싶습니다.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DNA 검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설아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정말 만약에 그렇다면, 그럼 저는 30년 만에 딸을 찾게 되는 거죠.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물론 강요하지는 않겠어요. 설아 씨가 원하지 않는다면. 아니요. 설아가 고개를 들었다. 저도 궁금합니다. 저 역시 평생 부모가 누구인지 궁금해했거든요. 그럼, 네, 검사해보죠. 이틀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친자 확률 99.9%. 이선우 회장은 결과지를 보고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30년 동안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설아 역시 마찬가지였다. 58년 동안 궁금해했던 자신의 정체성이 밝혀진 순간이었다. 아빠, 설아야. 두 사람은 30년 만에 다시 만난 부녀였다. 그런데 어떻게 바이올린을? 회장이 궁금해하자 설아가 웃었다. 아마 아빠를 닮은 것 같아요. 어릴 때 배우고 싶어 했다고 했죠. 그래, 너는 3살 때부터 바이올린에 관심이 많았어. 장난감 바이올린을 사줬더니 하루 종일 연주하는 흉내를 냈지. 설아는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도 모르게 간직하고 있던 음악적 재능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럼 이제 정말 아빠의 딸이 된 건가요? 당연하지. 넌 언제나 내 딸이었어. 회장은 설아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는 경비원이 아니라 내 딸로 살면 돼. 하고 싶었던 바이올린도 마음껏 배우고. 하지만 설아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요. 저는 계속 경비원으로 일하고 싶어요. 왜? 20년 동안 이곳이 제 집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좋아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회장은 설아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럼 타협안은 어때? 낮에는 경비원으로 일하고 저녁에는 바이올린 레슨을 받는 거야. 설아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물론이지. 그리고 회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사실 내 거야. 네. 너를 위해 샀던 건데 내가 사라지는 바람에 전시만 하고 있었어. 이제 진짜 주인이 나타났으니까 가져가. 설아는 믿을 수 없었다. 그 비싸고 아름다운 바이올린이 자신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다니. 하지만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딸에게 주는 선물인데 비싸다는 게 어디 있어. 그날 저녁 설아는 30년 만에 아버지와 함께 집에 돌아갔다. 이선우 회장의 집은 르네상스 팰리스 최고층에 있는 펜트하우스였다. 여보, 나왔어요. 회장이 부인을 불렀다. 곧 50대 중반의 우아한 여자가 나타났다. 설아를 소개할게요. 우리 딸이에요.
회장 부인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설명을 듣고 나서는 설아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30년 동안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날 밤은 가족이 함께하는 첫날이었다. 설아는 자신이 꿈꾸던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며칠 후 설아는 바이올린 레슨을 시작했다. 전문적인 선생님을 모시고 체계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놀랍네요. 정말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고 하셨죠. 선생님은 설아의 연주를 듣고 감탄했다. 기본기는 부족하지만 타고난 감각이 뛰어나요. 조금만 연습하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아는 매일 저녁 2시간씩 연습했다. 낮에는 경비원으로 일하고 저녁에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이중생활이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꿈 같은 날들이었다. 2개월 후 설아는 작은 연주회를 열기로 했다. 르네상스 팰리스 입주민들을 위한 로비 콘서트였다. 정말 괜찮을까요? 연주회 전날 밤 설아는 긴장했다. 걱정 마. 넌 이미 충분히 잘해. 아버지가 격려해 주었다. 그리고 내가 연주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연주회 당일 로비에는 많은 입주민들이 모였다. 평소 설아에게 무심했던 사람들도 관심을 보였다. 설아는 그 자리에 바이올린이 전시되어 있던 바로 그곳에서 연주했다. 첫 곡은 바흐의 에어였다. 설아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었다. 연주가 시작되자 로비는 조용해졌다. 설아의 바이올린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2개월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도 높은 연주였다. 기교적으로도 발전했지만 무엇보다 감정 표현이 깊어졌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감동에 겨워 고개를 끄덕였다.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브라보! 정말 아름다웠어요. 설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객석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았다. 두 사람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설아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저는 이곳에서 20년 동안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여러분께는 항상 고마웠고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서 일하며 여러분을 섬기고 싶습니다. 박수가 더욱 커졌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잃어버린 가족을 찾게 되었습니다. 설아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께서 저에게 꿈을 선물해 주셨어요. 포기했던 음악을, 바이올린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선우 회장이 일어서서 박수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일어났다. 저는 이제 낮에는 여러분의 경비원이고 저녁에는 음악을 사랑하는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두 가지 모두 제가 사랑하는 일이에요. 기립박수가 이어졌다. 연주회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설아에게 축하 인사를 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앞으로도 자주 들려주세요. 경비원님이 이렇게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평소 무심했던 사람들도 설아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설아에게는 그런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다. 가족이었다. 그날 밤 설아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설아야, 행복하니? 어머니가 물어봤다. 네, 정말 행복해요. 설아의 대답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58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이제는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꿈도 이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30년 동안 빈자리였던 곳이 이제 채워졌어. 아버지가 설아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는 더 행복한 날들만 있을 거야. 그날 밤 설아는 깊은 잠에 들었다. 꿈에서는 어린 시절의 자신이 나타났다. 3살 때 설아가 장난감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하고 있었다. 꿈 속에 어린 설아가 말했다. 언니, 꿈을 포기하지 말아줘서 고마워. 설아는 꿈에서 미소를 지었다. 나도 고마워. 끝까지 마음속에 남아있어줘서. 6개월 후 설아는 정식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작은 연주회부터 시작해서 점차 규모를 늘려갔다. 58세에 시작한 늦은 데뷔였지만 설아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었다. 인생의 깊이가 담긴 연주, 진정성 있는 감정 표현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론의 주목도 받았다. 하지만 설아에게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 매일 아침 경비실에서 입주민들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일상.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1년 후 설아는 첫 정규 연주회를 열었다. 서울의 작은 콘서트홀에서였지만 300석이 모두 매진되었다. 연주회 제목은 잊혀진 선율이었다. 그날 연주회에는 르네상스 팰리스 입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설아를 20년 동안 지켜본 사람들이었다. 무대 위에 선 설아는 관객석을 천천히 둘러봤다. 첫 번째 줄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한설아입니다. 설아의 인사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제가 음악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58세에 시작한 늦은 출발이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관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연주할 곡들은 모두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담은 것입니다. 외로움, 그리움, 희망, 그리고 사랑. 설아는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렸다. 첫 번째 곡은 30년 전 잃어버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곡입니다. 화를 현해댔다. 애절한 선율이 흘러나왔다. 설아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연주였다. 어린 시절의 외로움, 청년 시절의 방황, 중년의 허전함. 모든 것이 음악으로 표현되었다. 관객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두 번째 곡은 희망을 담은 밝은 선율이었다. 가족을 만나고 꿈을 이룬 기쁨이 표현되어 있었다. 세 번째 곡은 사랑이었다. 가족에 대한 사랑, 음악에 대한 사랑, 삶에 대한 사랑. 마지막 곡이 끝나자 관객들은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다. 기립박수가 5분 동안 이어졌다. 브라보! 설아, 설아.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다. 이 모든 게 꿈 같았다. 연주회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설아에게 축하 인사를 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음악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어요. 설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웠다.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연주회 소감을 나눴다. 정말 자랑스러웠어, 설아야. 아버지가 말했다. 30년 전에 못 해준 것들을 이제라도 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아빠, 이미 충분히 해주셨어요. 설아가 대답했다. 가장 큰 선물은 가족이에요. 그리고 꿈을 이룰 기회를 주신 것.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다.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적 같아요.
그날 밤 설아는 바이올린을 품에 안고 잠들었다. 30년 전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그 바이올린을. 꿈에서 설아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다시 만났다. 언니, 꿈을 이뤘구나. 응. 늦었지만 이뤘어. 나도 기뻐.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언니도 고마워. 나를 기억해줘서. 설아는 꿈에서 환하게 웃었다. 2년 후 설아는 정식 음반을 발매했다. 제목은 역시 잊혀진 선율이었다. 음반에는 설아가 직접 작곡한 곡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58년의 인생 경험이 담긴 깊이 있는 음악들이었다. 음반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중년층 이상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늦게 시작해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음악.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연주. 기교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진정성 있는 음악. 평론가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설아는 여전히 낮에는 경비원으로 일했다. 입주민들은 이제 설아를 다르게 봤지만 설아 자신은 변하지 않았다. 설아 씨, 이제 유명해졌는데 경비 일을 계속 하시는군요. 새로 이사 온 입주민이 궁금해했다. 네. 이 일을 20년 동안 했거든요. 제 또 다른 꿈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꿈이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음악도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고 경비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설아의 대답에 입주민은 감탄했다. 정말 멋지시네요. 그해 겨울 설아는 특별한 연주회를 열었다.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자선 연주회였다. 자신이 자랐던 고아원에서 열린 연주회였다. 50명의 아이들이 참석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설아가 아이들에게 인사했다. 저도 어릴 때 여기서 자랐어요. 아이들이 눈을 크게 뜨고 설아를 바라봤다. 저도 여러분처럼 부모님이 누구인지 몰랐고 가족이 그리웠어요. 설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았더니 58살에 가족도 만나고 꿈도 이뤘어요.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설아를 바라봤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은 힘들고 외로울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행복한 날이 올 거예요. 설아는 바이올린을 들었다. 오늘은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연주를 준비했어요. 첫 곡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밝고 경쾌한 동요였다.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즐거워했다. 두 번째 곡은 희망을 담은 클래식이었다. 아이들은 조용히 들으면서 감동받는 모습이었다. 마지막 곡은 설아가 직접 작곡한 고아원의 별이라는 곡이었다. 외로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만든 곡이었다. 연주가 끝나자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언니, 정말 멋있어요. 저도 바이올린 배우고 싶어요. 언니처럼 유명해질 수 있을까요? 설아는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격려해 주었다. 누구든 꿈을 가지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어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연주회가 끝난 후 설아는 고아원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음반 판매 수익의 일부였다. 아이들이 음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써주세요. 원장이 고마워하며 받았다. 설아 씨 덕분에 아이들이 큰 꿈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설아는 아버지와 함께 고아원 근처를 산책했다. 오늘 연주회 어땠어, 아빠? 정말 감동적이었어. 특히 아이들을 보는 내 눈빛이 따뜻했어. 아버지는 설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30년 동안 너를 키워준 고아원에
고마워해야겠구나. 네. 그곳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키운 마음씨 착한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었고, 두 사람은 조용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아빠,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 물어봐. 30년 동안 저를 찾으시면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 힘들었지. 특히 처음 몇 년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 내 엄마와 함께 밤새 울기도 했고. 죄송해요. 왜 미안해해? 내 잘못이 아닌데. 아버지는 설아를 바라봤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언젠가는 반드시 찾을 거라고 믿었거든. 그 믿음이 나를 버텨주게 했어. 그래서 바이올린도 계속 보관하고 계셨던 거군요. 그래. 내가 돌아오면 다시 연주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설아는 가슴이 뭉클했다. 정말 기적 같아요. 이 모든 일들이. 기적은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야. 3년 후 설아는 더욱 성숙한 연주자가 되어 있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연주 요청이 들어왔다. 하지만 설아는 여전히 르네상스 팰리스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다. 이제는 다른 경비원들을 지도하는 팀장 역할도 맡고 있었다. 설아 팀장,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후배 경비원이 인사했다. 고생했어요. 내일도 힘내요. 설아는 여전히 겸손했다. 유명해져도 변하지 않는 모습의 동료들은 더욱 존경심을 가졌다. 어느 날 저녁 설아는 특별한 손님을 만났다. 어린 시절 같은 고아원에서 자랐던 친구였다. 설아야, 정말 너구나. 민정아. 두 사람은 30년 만에 재회했다. TV에서 내 이야기를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민정은 지금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너는 어떻게 지냈어? 나는 평범하게 살고 있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둘 있고. 두 사람은 카페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설아야, 내가 부모님을 찾았다는 게 정말 신기해. 나도 꿈만 같아. 설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바이올린을 통해 아버지를 만나게 된 기적 같은 일을. 정말 로맨틱하다. 마치 소설 같아. 현실이 소설보다 더 놀라운 법이야. 민정이 진지하게 말했다. 설아야, 내가 우리 고아원 출신들의 자랑스러운 언니야.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희망을 갖고 있어. 과분한 말이야. 아니야. 정말이야. 나도 내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줘.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설아는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기뻤다. 그해 가을, 설아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전국의 고아원을 순회하며 연주하는 희망의 선율 투어였다. 총 50개 고아원을 방문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설아는 모든 비용을 자비로 부담했다. 첫 번째 공연장은 부산의 한 고아원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설아의 인사에 아이들이 박수로 화답했다. 저도 여러분처럼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아이들이 관심 있게 들었다. 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이렇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설아는 각 고아원마다 다른 곡을 연주했다. 그 지역의 특색이나 아이들의 성향에 맞춰서 선곡했다. 이 곡은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아이들은 설아의 연주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어떤 아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연주가 끝나면 설아는 아이들과 대화 시간을 가졌다. 언니, 저도 바이올린 배울 수 있어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바이올린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각자의 꿈이 다 다르니까. 그럼 제 꿈은 뭘까요? 그건 여러분이 찾아야 해요. 하지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설아는 매번 아이들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꿈을 가져도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투어가 진행되면서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다. 58세의 꿈을 이룬 바이올리니스트의 감동 스토리. 고아원 출신이 전국 고아원을 위한 순회 공연. 늦깎이 연주자가 주는 희망의 메시지. 하지만 설아는 언론보다는 아이들에게 집중했다. 투어 중에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 대구의 한 고아원에서 만난 10살 여자아이, 지은이었다. 언니, 저도 바이올린 하고 싶어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지은은 진지했다. 정말 하고 싶어. 네, 언니 연주 들으니까 가슴이 뛰어요. 설아는 지은에게서 어린 시절의 자신을 봤다. 그럼 언니가 바이올린 하나 선물해 줄까? 정말요? 지은의 눈이 반짝였다. 설아는 자비로 아동용 바이올린을 사서 지은에게 선물했다. 그리고 기초 연주법도 가르쳐 주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연습하렴. 그럼 언니처럼 잘할 수 있을 거야. 네, 꼭 연습할게요. 투어가 끝난 후 설아는 지은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몇 달 후 지은이 연주하는 동영상을 받았는데 놀랄 정도로 실력이 늘어 있었다.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설아는 지은의 음악 교육을 계속 후원하기로 했다. 5년 후 설아는 63세가 되었다. 나이가 들어도 연주 실력은 더욱 깊어졌다. 그해 설아는 자서전을 출간했다. 제목은 잊혀진 선율을 찾아서였다. 책에는 설아의 인생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고아원에서의 어린 시절, 경비원으로 일했던 20년, 그리고 58세에 시작한 음악 인생까지. 출간 기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르네상스 팰리스 입주민들, 음악계 인사들, 그리고 설아가 도와준 고아원 아이들까지.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설아의 인사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꿈은 나이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특히 중장년층 독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50대에 읽은 가장 감동적인 책. 인생 이막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 진짜 희망은 이런 것이구나. 독자들의 후기가 이어졌다. 그해 크리스마스 설아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지은이가 음악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다. 언니 덕분이에요. 지은이 전화로 기쁜 소식을 전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가능한 일이야. 언니처럼 훌륭한 연주자가 될게요. 설아는 뿌듯했다. 자신이 심은 작은 씨앗이 꽃을 피우는 것 같았다. 새해가 되자 설아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음악을 통한 사회봉사를 더욱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설아의 선율 재단을 설립했다. 음악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다. 재단 설립 기념 연주회에는 그동안 설아가 도운 아이들이 모두 참석했다. 지은도 바이올린을 들고 와서 설아와 함께 연주했다. 선생님과 함께 연주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지은의 말에 설아는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의 협주는 완벽했다. 스승과 제자의 마음이 하나가 된 연주였다. 관객들은 감동에 겨워 기립박수를 보냈다.
브라보. 감동적이에요. 연주가 끝나고 설아는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부터 설아의 선율 재단이 시작됩니다. 음악을 꿈꾸는 모든 아이들을 도울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제가 받은 사랑을 이제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날부터 설아의 새로운 인생 2막이 시작되었다. 10년 후 설아는 73세가 되었다.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그동안 설아의 선율 재단을 통해 5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도왔다. 그 중에는 프로 연주자가 된 아이들도 여럿 있었다. 지은은 이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어 설아와 함께 재단 일을 돕고 있었다. 선생님, 오늘 연주회 준비는 다 됐어요. 고마워, 지은아. 그날은 설아의 음악 인생 15주년을 기념하는 연주회였다.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대규모 공연이었다. 15년. 참 빨리 지나갔네. 선생님께는 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지은의 말에 설아는 웃었다. 그래, 아직 할 일이 많아. 연주회장은 만석이었다. 그동안 설아의 음악을 사랑해준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첫 번째 줄에는 85세가 된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여전히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대에 오른 설아는 관객들을 둘러봤다. 15년 전 처음 바이올린을 잡았던 순간이 떠올랐다. 안녕하세요. 한설아입니다.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다. 15년 전 58세의 바이올린을 시작했을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관객들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꿈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설아는 바이올린을 들었다. 오늘은 저희 인생을 대표하는 곡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곡은 15년 전 처음 연주했던 바흐의 에어였다. 예전보다 훨씬 깊이 있는 연주였다. 두 번째 곡은 가족에 대한 사랑을 담은 자작곡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이 표현되어 있었다. 세 번째 곡은 희망을 노래한 곡이었다.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 만든 곡이었다. 마지막 곡은 잊혀진 선율이었다. 설아의 대표곡이 된 곡이었다. 연주가 끝나자 5분 동안 기립박수가 이어졌다. 설아, 설아. 브라보. 감사합니다.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꿈을 이룰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앙코르 요청이 이어졌다. 그럼 특별한 앙코르를 준비했습니다. 무대에 지은이 올라왔다. 그리고 설아가 도운 다른 제자들도 하나둘 나타났다. 총 10명의 연주자가 무대에 서서 합주를 시작했다. 우리는 하나라는 제목의 곡이었다. 설아가 제자들과의 인연을 노래한 곡이었다. 1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연주자들이 하나가 된 연주는 감동 그 자체였다. 관객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보냈다. 연주회가 끝나고 설아는 가족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설아야,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말했다. 30년 전에 잃어버린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와 줘서 고마워. 아빠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설아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바이올린이었죠. 아빠가 저를 위해 준비해 두신 그 바이올린 말이에요. 그래, 참 신기한 일이야. 바이올린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으니까. 어머니도 감동스러워했다.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기적은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야. 설아는 아버지의 말을 되풀이했다. 그날 밤 설아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다. 58년 동안 혼자였지만 결국 가족을 만났고 꿈도 이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바이올린을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이 아름다웠다. 감사합니다. 설아는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했다. 하늘에, 운명에,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에게. 다음 날 아침 설아는 평소처럼 르네상스 팰리스 경비실로 출근했다. 7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설아 팀장님, 어제 연주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후배 경비원들이 축하해 주었다. 고마워요.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어요. 설아는 여전히 겸손했다. 로비를 지나다가 예전에 바이올린이 전시되어 있던 자리를 봤다. 지금은 다른 예술품이 전시되어 있었지만 설아에게는 여전히 특별한 곳이었다. 그 자리에서 15년 전 처음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의 떨림, 그때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구나. 설아는 미소를 지었다. 점심시간에 설아는 지은과 함께 재단 일을 봤다. 선생님, 이번에 새로 신청한 아이들이 50명이에요. 50명이나? 네. 선생님 연주회 이후로 문의가 많이 늘었어요. 설아는 기뻤다.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뜻이었다. 모두 도와줄 수 있을까? 선생님이 계시니까 가능할 거예요. 지은의 말에 설아는 힘이 났다. 그래, 할 수 있어. 우리가 함께라면. 오후에는 새로운 제자를 만났다. 15세 소년 민준이었다.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였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민준은 긴장한 듯 인사했다. 안녕, 민준아. 바이올린 해보고 싶어. 네, 정말 하고 싶어요. 민준의 눈에서 간절함이 보였다. 15년 전 자신과 똑같은 눈빛이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해보자. 설아는 민준에게 바이올린을 쥐어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야. 민준이 바이올린을 들고 첫 음을 냈다. 어설프지만 열정이 느껴지는 소리였다. 잘했어. 계속 해보자. 설아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또 하나의 꿈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설아는 일기를 썼다. 오늘 또 새로운 제자를 만났다. 민준이라는 15세 소년. 나처럼 음악을 간절히 원하는 아이다. 이 아이도 언젠가는 훌륭한 연주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15년 전 58세의 바이올린을 시작했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필연이었던 것 같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다. 정말 그런 것 같다. 58세에 시작한 음악이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 것이다.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 같다. 일기를 다 쓴 설아는 바이올린을 꺼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연습 시간이었다. 조용한 집 안에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다. 15년 전과 똑같은 곡, 바흐의 에어였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연주였다. 인생의 깊이가 더해진
성숙한 연주였다. 연주를 듣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실로 나왔다. 설아야, 오늘도 아름다운 연주구나. 매일 들어도 감동이야. 설아는 연주를 멈추고 부모님을 바라봤다.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부모님 덕분이에요. 우리야말로 설아 덕분에 행복해. 가족 세 사람은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다. 그날 밤 설아는 깊은 잠에 들었다. 꿈에서는 어린 시절의 자신이 나타났다. 3살 때의 작은 설아가 장난감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다. 언니, 고마워. 뭐가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꿈을 끝까지 지켜줘서. 나도 고마워. 끝까지 내 마음 속에 남아 있어줘서. 이제 우리 정말 행복하구나. 응. 정말 행복해. 꿈 속에서 두 설아는 함께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과거의 설아와 현재의 설아가 하나가 된 아름다운 연주였다. 그 선율은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오랫동안 설아의 마음 속에 울려 퍼졌다. 15년이 흘렀다. 설아는 이제 73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르네상스 팰리스 경비실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동안 설아가 키운 제자들이 하나둘씩 프로 연주자가 되어 세상에 나가고 있었다. 지은은 이미 국제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어 설아와 함께 설아의 선율 재단을 운영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민준도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젊은 연주자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어느 봄날 아침 설아는 로비를 청소하다가 문득 15년 전 그 자리를 바라봤다.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전시되어 있던 바로 그곳. 지금은 현대 조각품이 놓여 있지만 설아에게는 여전히 마법 같은 공간이었다. 팀장님, 오늘 특별한 일 있으세요? 신입 경비원 김대호가 물었다. 20대 후반의 청년이었는데 최근에 입사해서 설아에게 업무를 배우고 있었다. 특별한 일? 표정이 뭔가 다르세요. 평소보다 더 환해 보이시는데. 설아는 웃었다. 오늘이 특별한 날이거든. 무슨 날인데요? 15년 전에 내가 처음 바이올린을 연주한 날이야. 김대호는 놀랐다. 입사할 때 설아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확한 날짜까지는 몰랐다. 와, 정말 기념일이네요. 그날이 오늘이었어요? 응. 새벽 4시 30분에 바로 저기서. 설아는 조각품이 놓인 자리를 가리켰다.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 들킬까봐. 하지만 동시에 너무 간절했지. 그래서 용기를 내신 거군요. 그래.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김대호는 진지하게 설아를 바라봤다. 저도 팀장님처럼 용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넌 뭘 하고 싶은데? 사실,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취미로만 하고 있어요. 설아는 김대호의 눈에서 익숙한 빛을 봤다. 15년 전 자신의 눈빛과 같았다. 그럼 해봐. 나이는 핑계야. 하지만은 없어. 나도 58세에 시작했잖아. 김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팀장님 말씀을 들으니 용기가 나요. 그래, 그 마음이 중요해. 점심시간에 설아는 지은과 함께 재단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다. 선생님, 이번에 새로운 프로그램 제안이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 시니어를 위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요. 지은이 자료를 보여주었다.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분들이 많이 문의하세요. 설아는 흥미로워했다.
좋은 아이디어네. 선생님이 직접 가르치시면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나야 좋지. 더 많은 사람들이 음악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그렇게 늦깎이 음악교실이 시작되었다. 첫 수업에는 20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 나이는 50세부터 70세까지 다양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설아가 인사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저도 58세에 바이올린을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더 어리니까 훨씬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수강생들이 웃었다. 오늘은 바이올린의 기본 자세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설아는 한 명 한 명 차근차근 가르쳤다. 나이가 들어서 손가락이 굳었지만 열정만큼은 젊은이 못지않았다. 선생님, 정말 58세에 시작하신 거예요? 60세 여성 수강생이 물었다. 네. 그것도 한 번도 배운 적 없이요. 저는 50세인데도 너무 어려워요. 처음엔 다 어려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수업이 끝난 후 한 수강생이 설아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는 65세인데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그 수강생은 감동받은 표정이었다. 선생님을 보니 용기가 나요. 그 마음을 잃지 마세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저녁에 설아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아버지는 이제 85세, 어머니는 82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설아야, 오늘 첫 시니어 수업 어땠어? 아버지가 물었다. 정말 좋았어요. 다들 열정적이셨어요. 그래,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싶은 마음은 같은가 봐.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우리 딸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선생님이 되었구나. 저도 계속 배우고 있어요. 가르치면서 더 많은 걸 깨닫게 되거든요. 아버지는 설아를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30년 전에 잃어버린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와서 정말 기뻐. 아빠가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날 밤 설아는 바이올린을 들고 조용히 연주했다. 15년 전과 똑같은 곡, 바흐의 에어.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다. 처음 연주할 때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면 지금은 감사함과 평화로움이 가득했다. 연주를 들으며 설아는 지난 15년을 되돌아봤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가족을 만나고 꿈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깨달았다. 꿈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함께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설아는 평소보다 일찍 경비실에 도착했다. 아직 아무도 없는 조용한 로비에서 15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떨리는 손으로 바이올린을 잡았던 그 순간. 첫 음이 울려 퍼졌던 그 순간. 그리고 이선우 회장과 마주쳤던 그 순간. 모든 게 꿈 같았지만 꿈이 현실이 된 15년이었다. 팀장님, 일찍 오셨네요. 김대호가 들어왔다. 응.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 그러고 보니 오늘이 정확히 15주년이네요. 김대호는 어제 설아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축하드려요, 팀장님. 고마워. 그런데 너는 사진 생각해봤어. 김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네. 팀장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좋아. 그 마음이 중요해. 팀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설아는 김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될 수 있어. 하지만 나처럼이 아니라 너다운 방식으로. 그날 오후 설아는 특별한 방문자를 맞았다. 30년 전 같은 고아원에서 자랐던 친구 민정이었다. 설아야. 민정아, 웬일이야? 민정은 손에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15주년 축하한다고 왔어. 고마워. 어떻게 날짜를 알았어? 내 일기장 읽어봤거든. 예전에 내가 보여준 적 있잖아.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말 신기해. 1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민정이 감탄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때는 그냥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그런데 그 한 번이 인생을 바꿔놓았구나. 맞아. 용기 한 번이 모든 걸 바꾼 거야. 민정이 선물 상자를 건넸다. 이거 받아. 뭐야? 설아가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액자가 들어있었다. 30년 전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설아와 민정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 사진, 고아원에서 찾았어. 너에게 주고 싶었어. 설아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민정아.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걸 보니까 나도 뿌듯해. 우리 고아원의 자랑이야. 그날 저녁 설아는 가족들과 함께 조용한 기념 파티를 열었다. 케이크도 준비하고 샴페인도 열었다. 설아야, 15주년 축하해. 아버지가 축배를 들었다.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가족 세 사람은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 설아야. 어머니가 말했다. 네. 평생 할 거예요. 그날 밤 설아는 15년 동안의 일기를 다시 읽어봤다. 첫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2009년 3월 15일. 오늘 내 인생이 바뀌었다. 58세에 처음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무서웠지만 너무 행복했다. 이게 시작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제 쓴 글이 있었다. 2024년 3월 14일. 내일이면 바이올린을 시작한 지 15년이 된다. 58세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 가족을 찾고, 꿈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직도 매일이 새롭고 감사하다는 것이다. 설아는 일기장을 덮고 바이올린을 꺼냈다. 15주년을 맞는 특별한 연주를 하고 싶었다. 조용한 밤, 설아의 바이올린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15년 전과 같은 곡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깊이와 감동이 있었다. 연주를 듣던 부모님이 거실로 나왔다. 설아야, 오늘 연주는 더욱 특별한 것 같구나. 15주년 기념 연주예요. 정말 아름다워. 세 사람은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때 설아의 핸드폰이 울렸다. 지은이었다. 선생님, 축하드려요. 지은아, 고마워. 선생님 덕분에 저도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가능한 일이지. 선생님, 내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선물. 비밀이에요. 내일 오후에 르네상스 팰리스로 가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오후 설아는 궁금한 마음으로 아파트 로비로 갔다. 그런데 로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무슨 일이지?
가까이 가보니 설아를 아는 사람들이었다. 입주민들, 재단 관계자들, 그리고 설아의 제자들까지. 설아 선생님. 지은이 나타나서 설아의 손을 잡았다. 뭐야, 이게? 15주년 축하 파티예요. 그때 로비 한쪽에서 현수막이 펼쳐졌다. 한설아 선생님 바이올린 시작 15주년 축하합니다. 설아는 깜짝 놀라서 눈물을 흘렸다. 모두들 선생님 덕분에 꿈을 이룬 사람들이 모였어요. 지은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설아 선생님, 축하드려요. 감사해요. 여러 목소리가 들렸다. 그때 15년 전 바이올린이 전시되었던 바로 그 자리에 작은 무대가 설치된 것을 봤다. 선생님, 오늘은 여기서 연주해 주세요. 민준이 바이올린을 건넸다. 15년 전 설아가 연주했던 바로 그 스트라디바리우스였다. 15년 전 이 자리에서 선생님의 꿈이 시작되었으니까 오늘도 여기서 연주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설아는 감동받아서 한참 말을 할 수 없었다. 정말 고마워. 설아는 바이올린을 받아들고 그 자리에 섰다. 15년 전 그날 밤과 똑같은 자리였다. 15년 전 이 자리에서 제가 처음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관객들이 조용히 들었다.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간절했죠. 설아는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렸다. 오늘은 그 감사함을 담아서 연주하겠습니다. 화를 현해댔다. 바흐의 에어가 시작되었다. 15년 전과 같은 곡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연주였다. 인생의 모든 경험이 담긴 깊이 있는 연주였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감동에 겨워 고개를 끄덕였다. 연주가 끝나자 5분 동안 기립박수가 이어졌다. 브라보! 설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앞으로 나왔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설아를 껴안았다. 30년 전에 잃어버린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기뻐. 아빠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가족의 포옹을 보며 관객들도 감동했다. 그날 밤 설아는 15년간의 여정을 정리하며 새로운 다짐을 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15년 전 그날 밤의 용기를 잃지 않고 싶었다. 58세에 처음 바이올린을 잡았던 그 순간의 간절함을. 설아는 바이올린을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이 아름다웠다. 감사합니다. 설아는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했다. 15년 전 용기를 주었던 운명에 포기하지 않고 찾아준 아버지에,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모든 사람들에게. 내일도 모레도 설아의 선율은 계속될 것이다. 잊혀진 선율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될 선율로.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58세의 설아처럼 용기를 내어 새로운 꿈을 시작할 때 설아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것이다. 꿈은 나이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포기하는 것이다. 설아는 그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한 살아있는 희망이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